저는 올해 35살이 된 주부입니다. 3년 전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안정적인 수입과 성실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챙겨주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며 추억을 쌓았고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 꾸며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아 퇴근 후에도 종종 직접 저녁을 준비해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야. 맛있게 먹어.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기간에도 남편은 항상 배려심 깊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차에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반대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제 이해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최근 몇 개월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분명 성공할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믿음을 갖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남편의 창업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며 열심히 사업 준비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건강식을 챙기고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남편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말 잘 될 것 같아. 시장 조사도 마쳤고 경쟁사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했어. 남편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기에 저는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IT 관련 지식이 풍부했고 이전 회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 당신 이름으로 해도 될까? 순간 의아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관리 문제와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금에 대해 잘 몰랐고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세무사와 상담했다며 초기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어. 내 이름으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생각보다 초반 반응이 좋았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남편은 기뻐했고 저 역시 남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기대 이상이었고 남편은 이를 기념하여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행복했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모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계속해서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커져 결국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더 큰 수익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은 매출 자료와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클지 설명했고 저는 그 논리에 설득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몇 개월간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남편은 월말마다 수익 일부를 저에게 보여주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 제품 수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 큰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했고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때로는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려면 직접 만나야 해. 조금만 참아. 저는 남편의 설명을 믿고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집을 지키며 가끔은 사업과 관련된 전화나 메일도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구체적인 성과나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고 수입 예정이라던 제품들도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려서 확인해 보니 낯선 여성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나요. 지난번처럼 그 호텔에서 기다릴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은 이 여성과 수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이 여성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송금 내역도 있었고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고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시기에 사실은 이 여성과 국내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더 알아내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니 남편은 이 여성에게 고가의 선물도 자주 사주었으며 심지어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아마도 제 이름으로 받은 사업 자금에서 나온 것이리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왜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내?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옛 직장 동료로 퇴사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사이였지만 점차 감정이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더 살펴보니 사업 관련 메일과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었으며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외상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업이 몇 달 전부터 안 되고 있었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무리하게 확장했는데 더 큰 손실만 봤어.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돈을 써버렸어. 남편의 고백에 따르면 초기에는 사업이 정말 잘 되었지만 경쟁 업체가 늘어나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위로를 받기 위해 그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고 점차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점점 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는 5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그 책임은 모두 사업자인 제게 있었습니다. 세금 체납액만 해도 7천만 원에 달했고 이미 국세청에서는 독촉장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곧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괜찮아, 딸.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부모님의 위로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의 모든 책임은 법적으로 제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 미납, 대출금 상환, 거래처와의 계약 위반 등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든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편과의 내부 약속이나 이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세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체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신용 등급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업체 정리와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세무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제 저축은 모두 남편의 사업과 불륜에 사용되었고 이제는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는 이미 파산 상태였고 그 책임을 모두 제가 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돌아선 후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혼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빚을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책임질게. 남편은 자신이 새 직장을 구해서라도 모든 빚을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여성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고 더 이상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여성에게 선물을 사주고 호텔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와 상담했고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저까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낡은 차 한 대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전체 부채의 10%도 채우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업에 동의했고 서명도 했으니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륜 관계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증거로 제시한 문자 메시지와 호텔 예약 내역이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사업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 이름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함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여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을 뿐 불륜이 아닙니다. 저는 증거로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는 불륜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단순히 친근한 업무 관계에서 오는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졌고 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남편과 그 여성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정은 남편과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신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제 상황을 알게 되면서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이것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했니? 왜 그렇게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해줬어? 너무 믿기만 한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몇몇 진정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저는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세무서에서는 제 상황을 일부 이해해 주었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세금은 납부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들과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제 상황에 동정적이었고 분할 납부를 허락했지만 일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의 경우 이자는 계속해서 쌓여갔고 이는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고 남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불륜 관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일부 빚을 갚아야 했고
앞으로 몇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원은 제가 사업자로서 서명한 모든 서류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남편의 기만적 행위와 불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는 전체 부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초긴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쇼핑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바꾸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했고 휴가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빚을 갚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빚의 약 20%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신용등급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남아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출국했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은 책임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고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떠났고 그곳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남편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해외에 있는 남편을 찾아내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국제 형사 사건이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그 사이에 남편은 또 다른 국가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도주는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추적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때로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빚을 갚기 위해 저는 본업 외에도 다양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번역 일을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를 잘했던 저는 외국계 기업의 번역 업무를 맡아 추가 수입을 올렸고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은 더욱 하락했지만 적어도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5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는 면제됩니다. 법률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법원 심사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 상황이 개인회생 조건에 맞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저는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5년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A는 여전히 큰 부담이었지만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5년 후에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몇몇 진정한 친구들은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었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제 상황을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강한 딸이 되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 치료를 통해 정신적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남성을 불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점차 그런 감정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법적, 경제적 문제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반드시 함께 상의하고 서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법적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변호사의 이 말은 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합니다. 지금 저는 30대 중반의 이혼녀로 여전히 빚을 갚고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떠올리며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자.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자.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약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빚이 있지만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관리와 법률 관련 강연을 하기도 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그는 제 상황을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나아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이런 태도는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저와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 남편에게 화가 나지 않나요? 물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에요. 이제는 그런 감정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결합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청하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